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0페이지 문제 13번부터 보죠. 다음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역시 중요한 문제죠. 별표해 놓으시고, 자, 부동산 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공적 장부인 등기 기록에다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사법상의 법률 행위다. 거기 사법상이 아니라 우리 공법이죠. 공법상 법률 행위다라고 해야 되겠죠. 1번은. 그 다음 2번에 부동산의 가장매매, 즉 우리 민법 108조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이전 등기가 경유되었을 때는 우리 형식적으로는 효력이 있고 또 실체적으로는 무효인 등기죠. 따라서 이때 당사자 간에 무효이고 그 무효를 모르고 그 사실을 모르고 이전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는 보호된다. 이때 이거는 공신의 원칙에 의한 보호가 아니죠. 공신의 원칙이 아니라 107조, 또 108조, 또 109조 차고, 또 110조 사기강박, 여기에 단서 조항에 의해서 보호받는다. 즉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단서 조항에 의해서 보호되는 거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보호받는 게 아니다. 그렇죠? 공신력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권리자로부터 취득인 선의 취득, 그래서 선의 취득은 부정한다. 부정한다. 이때 우리 민법 107조, 108조, 109조, 110조 단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 못한다라는 거기서 선의라는 뜻은 그런 이 가장매매나 비진이 통정 사기강박 사실을 몰랐다 이런 뜻이고, 그렇지만 민법 제249조인 민법의 249조죠. 여기에 선의 취득은 등기 등록되지 않은 동산에 대해서만 무권리자로부터 취득, 이걸 우리 선의 취득이라고 하고, 부동산은 무권리자로부터 취득인 선의 취득이 부정된다는 점, 그 이유는 등기의 공신력이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3번. 자,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한 필지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두는 물적 편성주를 취하고 있다. 이때 토지 및 건물의 등기 기록을 표제부 갑구로 되어 있다가 아니라 표제부 갑구 을구로 되어 있고, 이때 토지 건물 등기부 각각 따로 등기되죠. 그리고 또 우리 구분 소유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 동 전체에 표제부가 하나 더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러나 물론 을구를 두되 을구에 기재할 사항이 없으면은 두지 않아도 된다. 을구에 기재할 사항, 즉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을구에다가 기록하죠. 자, 그다음 4번.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촉탁이 없으면은 등기를 하지 못한다. 예, 그게 옳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적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조사 등록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청량하여. 자, 그렇지만 등기는 최소한 촉탁이 있어야 된다는 점이죠. 특히 우리 직권으로 소유권 보등기 할 수 있는 경우도, 직권 소유권 보등기 할 수 있는 경우도 그 전제인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촉탁이라든지 또 압류, 또 가압류, 가처분, 이러한 경매 신청 등기인 처분 제한 등기에 촉탁이 있을 때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할 수 있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촉탁, 그 다음에 또 처분 제한 등기,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을 때 이 촉탁 시에 직권으로 그 당의 부동산이 미등기 상태라면은 이러한 임차권 등기나 또 처분 제한 등기,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신청 등기를 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제인 직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최소한 촉탁이 있어야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에도 우리 등기법 제29조는 등기 신청 시 각하 사유인데요. 제29조에 제29조
여기 1호, 2호. 이때 1호의 위반은 관할 위반. 관할 위반. 그 다음에 2호의 위반은 사건 위반. 등기할 사건이 아닌 걸 등기 신청 들어왔으면 각하시켜야 되는데, 또 관할 위반한 등기 역시 각하시켜야 되죠. 근데 이 관할 위반했거나 이때 했을 때는 비록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한다 하더라도 등기는 무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항상 우리 절차상에는 하자, 예를 들어서 중간 생략 등기라든지 또 은닉행위라든지 이런 등기들은 절차상 하자가 있죠. 미등기 전매. 또 서류를 일부 위조 변조해서 등기가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만 일치한다면은 그 등기는 유효하다라고 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중간생각 등기라든지 이거는 허가받아가 등기했다 하더라도 등기는 무효다. 그리고 관할 위반한 등기도 역시 실체적 권리관계와 보호한다고 해서 유효하다 하면은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관할 위반은 등기는 절대 무효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등기가 직권말소시킬 수 있고요. 그런데 이 1호와 2호에 위반한 그 등기, 이걸 위반해서 한 등기는 적극적 부당이다. 적극적 부당이다. 그러니까 등기 신청에 있어서 적극적 부당이라는 것은 등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즉 관할 위반하거나 사건이 등기할 사건이 아니면은 각하를 시켜야 되는데 등기를 수리해버렸기 때문에 그 등기관의 행위는 적극적 부당이다. 따라서 이 적극적 부당인 1호와 2호에 위반했을 때는 요거는 이의 신청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의 신청 가능하고, 그렇지만은 3호 이하, 이 3호 이하 위반 시는 이거는 우리 이의 신청 대상이 아니다. 이의 신청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꼭 주의하시고, 그러면 3호 이하에 위반해서 즉 각하시키고 등기를 수리했다면은 그는 소송으로 다투어야 된다. 소송으로 다툰다라는 것을 요까지 우리 이 신청에 대해서 출제를 할 때 시험의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다음 14번 문제 역시 별표해 주시고요. 우리 등기라는 것은 당사자가 우리 법률 행위로, 그 권리 변동 원인은 두 가지죠. 법률 행위로 인한, 즉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과 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즉 준법률 행위죠. 그러면 기억에 우리 등기라는 것은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 요건으로서. 그래서 우리 기억에 여기 성립 요건주의 내지 효력 요건주의다 이렇게. 우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생기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따라서 우리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 없이도, 즉 예를 들어서 경매, 또 수용, 상속 이러한 것은 등기 없이도, 이때는 등기는 처분 요건으로서 등기할 필요가 있죠. 그죠? 우리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는 효력 요건이 아니라 처분 요건으로서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억은 성립 요건주의가 아니라 처분 요건으로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요. 따라서 그러나 우리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효력 요건 내지는 성립 요건으로서 등기해야 된다. 그다음 니은에 토지입니다. 자, 토지는 지분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그 사적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은 등기는 무효다라고 해야 되죠. 우리 등기가 무효인 것은 권리의 주체, 권리 주체라든지 그 다음에 객체. 그러면 이 객체는 지분이 불일치하면은, 즉 실체적으로 당사자가 계약을 한 지분하고 등기가 넘어간 지분하고 일치돼야 되는데 불일치하게 되면은 그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그렇지만 등기는 무효지만은 계약 자체, 사적인 매매 계약 자체는 계약 유효하다라고 해야 돼요. 착오로 취소하셨다 하면 틀린 지분입니다. 민법 1차 시험에서. 그래서 만약에 계약 당사자가 100번지를 계약하기로 하면서 지분을 착오로 잘못 알고 101번지인 줄 알고 신청서에다가 101번지라고 기록해서 기재하여 신청 정보로 기재해서 등기를 신청해 가지고 101번지가 이전 등기 넘어갔다면은 그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그렇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인 100번지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그리고 100번지 등기는 이전해 줄
권리 의무가 발생하죠.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주의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종류. 자, 권리의 종류가 역시 이 실체와 이 불일치. 이때 이 세 가지 주체, 객체, 종류 중 어느 하나가 불일치하면은 이 중에 어느 하나입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가 불일치하는 등기는 무효인 등기다라고 주의하셔야 돼요. 무효 등기가 되죠. 따라서 이거는 말소 등기를 해야 되겠죠. 자, 주체. 여러분 성함으로 등기가 돼야 되는데 저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 그 다음에 또 객체 아까 100번지가 등기 이전 돼야 되는데 101번지가 지번 잘못 기재해서 넘어갔다든지. 그 다음 종류 마찬가지. 이 종류도 지상권으로서 설정 계약을 했는데 등기부상에는 토지 전세권으로 등기되어 있다면은 역시 이 등기도 말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무효 등기는 말소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유는 유효하다가 아니라 무효이다. 그 다음 디귿 민법 186조의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죠. 고줄치죠. 법률 행위. 자, 법률 행위 즉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행위라는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으로써 등기의 효력에 관해서는 대항요건주의다 해서 틀렸죠. 대항요건이 아니고 효력요건이다. 효력요건이다라고 수정을 하셔야 되겠죠. 역시 틀린 지문입니다. 그 다음 리을에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등기의 내용과 또 원인과 이러한 또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입증해야 된다. 리을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보증금이 5천만 원으로 등기되어 있다면은 그 5천만 원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5천만 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전속기간도 마찬가지 3년으로 되어 있으면은 3년으로 추정하게 되고, 또 만약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경우에도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면은 매매로 추정하게 됩니다. 또 종전에 거래된 관계 당사자도 역시 역으로 추정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지만은 이제 시험에 대비하실 때에는 추정하지 않는 것을 공부해 놓으셔야 되죠. 추정력이 없는 것만 공부해 놓으세요. 첫째가 가등기입니다. 이 가등기 되어 있다고 해서 본등기 해갈 권리가 존재함을 추정하지 않는다. 고로 여러분 명의로 저 부동산에 가등기 되어 있을 때 여러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요구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증거를 대셔야 됩니다. 추정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본등기 해드릴 필요 없죠. 매매 계약서가 있어야 여러분 본등기 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 증거도 없다면은 본등기는 못해가게 되신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의 등기들, 이 사실의 등기는 표제부에 하게 됩니다. 이 표제부에 사실관계를 기록하죠. 뭐 면적이라든지 또 부동산의 표시죠.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것을 모두 표제부에 하게 되고, 따라서 이거는 단독 신청을 하고 언제나 주등기로 하게 됩니다. 언제나 주등기, 독립등기입니다. 증축, 개축, 합필, 분필 이런 이동사유라든지 또 건축물의 증개축할 때. 그리고 여기 표제부에는 권리관계에 관한 사실이 권리관계에 대한 기록사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허무인이나 또는 사자, 돌아가신 분이죠. 사자 명의로 되어 있을 때, 물론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거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해야 되겠지만은 돌아가신 분 사람 앞으로 등기를 이전했다든지 이런 거는 추정력이 없다. 설정 등기됐다든지 이런 건 추정이 없다. 그렇지만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 생전에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든지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면은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는 그 자식들 상속인들이 권리가 승계되기 때문에 그때는 피상속인의 소유로 추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은 그 부동산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소유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굳이 상속 재산임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상속인임을 증명하면 되시죠. 상속인이다. 추정 상속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기억하실 게 우리 자주 출제되는 게 후보존 등기. 등기 명인이 동일인 명의로 두 번 등기되었을 때 후보존 등기는 무효다. 그리고 이 후보존 등기에다가
이전 등기를 해서 또 점유하여 10년이 되었다고 해서 등기부 취득시효로도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죠. 그렇지만 얼른 후보존 등기부에다가 소유권 이외에 토지 등기 기록이라면은 원칙은 선보존 등기가 유효하고 후등기 보존기는 폐쇄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후보존 등기에 이미 을구에 다른 전세권이나 또 저당권이나 임차권이나 또 지상권 이런 소유권 이외의 그 권리들이 등기가 되어 있다면은 이때는 후등기 토지 등기 기록을 존치시키고 선 토지 등기 기록은 폐쇄를 해라. 이게 대법원 규칙에 등기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건물 등기 기록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기를 선등기 기록에다가 이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하실 거는 다섯 번째로 많이 또 출제되는 게 있는데, 원래 우리 모두 생략 등기 자체는 유효하죠. 즉 여러분 소유로 원시 취득을 하셨을 때 신축 건물에 대하여 보등기를 먼저 하시고 이때 저 앞으로 매도로 인한 이전 등기를 해야 되죠. 이때 보등기는 원칙은 안 해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대장에 등록만 해놓으면 되는데, 그러나 저한테 처분할 치를 때에는 보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 보등기는 매매로 저한테 파셨을 때는 잔금을 원래 이전 등기는 잔금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인데, 그러나 여러분의 보등기 의무는 뭐냐 하면은 저한테 파실 때는 또는 증여하실 때는, 특히 파실 때는 계약 할 당시에 보등기 할 수 있었으면은, 즉 건축물 대장에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은 보등기 계약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여러분들이 보등기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계약 체결할 당시에 보등기를 할 수 없었다, 아직까지 대장에 등록도 안 되어 있거나 또는 뭐 신축 중이라든지 준공도 아직 안 받았었다면은 이때는 아직 계약할 당시에 보존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한 날로부터 60일 이내가 아니라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다, 보존기를 하셔야 된다, 아셨죠? 그 다음 제가 이전 등기 해갈 의무는 뭐냐,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저는 60일 이내에 등기 이전 해가야 됩니다. 그 점 여러분의 보존기 의무하고, 원칙은 보존기 의무 없다, 그렇지만은 부동산을 처분하실 때는 보존 등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구별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양도 사실을 부인했다. 양도인이 양도 사실을 부인했다. 양도 사실을 부인했다. 그럼 원래 우리 양수인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 되어 있을 때 이때 그 등기에 대한 그 모두 생략 등기는 유효하죠. 이때 그 양수인 명의로 보존 등기된 이 보존 등기는 부인 안 했으면은, 양도 사실을 부인 안 했으면은 양수인 명의의 보존기는 모두 생략 등기로서 유효하다. 단 부인했다면은, 나는 인정 못하겠다, 양도한 적 없다, 이 사실을 부인했을 때 양수인이 그 양수 사실을 입증을 못했다면은 이 등기에 대한 추징력은 깨진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 내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추징이 없는 것 요 5가지 자주 출제하니까, 그 나머지는 별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14번에 그러면은 니을은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그다음 미음도 매수인이 등기부의 기록을 믿고 부동산을 매수했지만은 전 소유자가 무권리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바로 그 맞는 말이죠. 공신력을 부정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자, 그다음 15번에도 거기 부동산 등기 규칙에 관한 중복 등기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거기 5번에 보시면 우리 중복 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 등기의 명인이 같은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 명의로 보등기가 2번 돼 있던 또 최후 소유자가 같은 후등기 기록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고, 먼저 개설된 등기 기록에는 그와 같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후에 등기된 기록을 폐쇄한다. 틀렸죠? 후 선등기를 폐쇄하고 후등기는 놔둬야 된다. 아까 하셨죠? 예. 자, 넘어가시죠. 이건 토지 등기 기록입니다. 규칙에 있는 거는 토지예요. 15번은 토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토지고. 그렇지만 우리 건물에 대해서는 규칙에 없습니다. 따라서 규칙이 없기 때문에 등기관은 선등기에 이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 등기 기록 같으면은 5번 또 맞는 걸로 보셔야 돼요. 알겠죠? 예? 맞습니까? 예. 건물은 여기 아니고 여기는 15번은 부동산 등기 규칙에서 규정한 이래 돼 있어요. 그다음 부동산 등기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거는 토지에 관한 그 등기 기록에 관한 중복 정리예요. 건물에 대해서는 규칙이 없음. 건물에 대해서는 규칙 없음. 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23페이지 넘어가셔서 이제 등기관의 등기소의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에 대해서 등기소에는 사람의 등기관 직업 공무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공부들 설비 창고 있죠. 자, 1번 등기소와 등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우리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의 구역에 걸쳐 동그라미. 근데 여기서 걸쳐 있다라는 거는 토지는 제외합니다. 건물입니다. 건물만. 토지는 등기가 우리 충돌될 수가 없어요. 관할 위반될 수가, 관할 충돌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행정구역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관할 등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네 동이 다르면은 한 필지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할에 충돌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건축물은 양쪽 지역에 걸쳐서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천시와 대구시 경산시가 걸칠 수도 있고, 또 서울 같으면은 경기도 안양하고 구로공단의 그 경계에 걸쳐서 건축할 수도 있습니다. 대형 빌딩 짓다 보면은 이때 대형 건축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어느 관할 등기소가 관할할 것인지는 상급 법원장, 바로 위에 상급 법원장이 지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원하고 지원끼리 충돌되면은 지방법원장이 지정하고, 그다음에 지방법원과 지방법원끼리 충돌되면은 그 상급 고등법원장이 지정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고등법원하고 고등법원끼리 충돌되면은 대법원장이 지정한다. 이렇게 공부해 놓으시면 돼요. 따라서 거기 1번은 왜 틀렸느냐? 자,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는 각 등기소는 지방법원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가 아니라 상급 법원장이 지정한다. 상급 법원장이 지정한다라고 해야 맞는 답이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기출된 문제인데, 거기도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은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신청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죠. 2번 외국인의 등기용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관리소장이나 외국 관서에서 장이 부여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의 소멸 약정이 있으면은 그 약정의 등기는 부기로 한다. 예, 부기 등기로, 우리 특약사 이런 거 부기 등기로 한다. 그 다음에 4번에 제공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는 영구 보존한다가 아니라 5년간 보존하면 되죠. 그래서 틀린 것으로 보면 되겠고요. 우리 소유권에 관련된 신청서라든지 이런 거는 영구 보존으로 하겠지만은, 그러나 신청서가 아니라 각종 우리 신청 소유권에 관련된 것들은 대장이라든지 또 등기 필증이라 이런 거는 영구 보존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요거는 5년간 보존하면 된다. 그래서 소유권과 관련된 건 도면 이런 거는 영구 보존해야 돼요. 그다음에 5번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은 등기 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하여 변경 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네,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영구 보존해야 될 것이, 방금 제가 거기 다시 말씀드리면은 영구 보존해야 되는 장부냐, 또 5년만 보존하면 되느냐, 이렇게 있는데, 등기부라든지 지금은 등기필 정보를 하죠. 그다음에 등기 기록이죠. 참, 등기 기록. 그다음 폐쇄 등기부. 그다음 도면, 신탁 원부, 공동담보 목록, 매매 목록 이런 거는 영구 보존한다고 시험에 영구 보존해야 될 것. 자, 그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4번 문제 보시죠. 별표하시고요. 예, 4번. 자, 4번. 등기부의 구성과 양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기 기록을 개설할 때는 한 필지 토지 또는 한 개 건물마다 부동산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기록해야 된다. 2. 토지 등기 기록의 표제부 줄지시고요. 자, 표제부에는 각종 사실관계에 대해서 거기 기록을 한다. 맞죠? 그 다음 3번 역시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도 역시 사실관계를 기록한다. 4번 을구와 갑구에는 순위 번호란,
목적란, 이러한 그 번호란 원인, 순위 번호, 접수 번호 모두 거기 기타 사항을 둔다. 5번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한 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거기 틀렸죠. 우리 구분 건물은 한 동에는 표제부만 두고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이렇게 해서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뭐 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보시기를 백일동 있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대지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인 천사호, 각 호실마다 또 표제부 갑구가 있죠. 이때 요거는 대지 사용권이다라고 용어를 쓰고 있고, 이때 우리 일반 건축물이나 원룸 같은 경우에는 건물 등기 따로, 토지 등기 따로 별개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한 구분 소유 건물은 항상 동소유권하고 대지 사용권하고는 일체성으로 인해서 함께 양도되고 담보된다라고 보셔야 되죠. 자, 이때 우리 대지권이 뭐 소유권, 대지권, 그 다음에 지상권, 대지권, 그 다음에 전세권, 대지권, 그리고 임차권, 대지권. 예. 이 중에 어느 하나 대지권이 되겠죠. 대지권이 이제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토지만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지 또 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 있나 없나가 또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건물에만 설정되는 거는 뭐 전세권하고 임차권하고가 되겠죠. 임차권하고 전세권하고. 그렇지만 우리 토지에는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다 설정되잖아요. 자, 보시면 이때 그럼 한동 표제부 전체, 한동은 표제부에는 총 몇 층으로 되어 있는지 면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특히 이 한동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 토지 표시, 목적 토지가 표시된다라고 하죠. 즉 소재와 지번이 나타납니다. 이게는 여기. 자, 그다음에 백천사 전유 부분의 표제부입니다. 자, 이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뭐가 기록된다 하느냐?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는 표제부, 즉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 나타난다. 따라서 이때 대지권의 표시를 하면은 대지권의 종류와 그 다음에 그 비율, 지분 비율이 여기에 나타난다. 따라서 대지권이 소유권 대지권인지 또는 지상권 전세권 이 중에 어느 하나인지를 이걸 확인해 보시려면은 백일동 표제부를 본다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백일동 표제부가 아니라 천사호인 전유 부분의 표제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하실 게 대지권의 취지, 이것도 중요하죠. 대지권의 취지인 뜻은 토지 등기 기록 각 해당구 상란에 직권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한다는 점, 대지권 취지 뜻, 요거는 토지 등기 기록이에요. 토지. 자, 요 세 개는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죠. 쭉 넘어가셔서 6번 문제 보시죠. 6번. 자, 등기 기록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역시 별표 놓으시고요. 6번 별표. 한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한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맞죠? 그 다음 한 필지 또는 수필지상에 수동의 건물이 있을 때는 건물 보존기 시에 도면, 즉 소재도를 첨부해야 됩니다. 여기서 도면은 소재도, 또 평면도, 소재도와 평면도를 첨부한다. 그 다음 3번에 집합건물 한동의 건물의 상단에는 한동 건물을, 자, 한동의 표제부입니다. 하단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표시한다. 오, 맞죠? 한동의 건물의 표제부입니다. 그 다음 4번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물의 구조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표제부만 든다. 구조상 아니라 규약상 공용이죠. 우리 구조상 공용 부분 하면 복도, 계단, 승강기 이런 거는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규약상 공용 부분 하면은 노인정,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이런 거는 아파트 관리 규약에 의하여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는 표제부만 둔다. 고로 4번이 구조상에서 틀린 지문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전유 부분의 표제부 하단에는 대지권의 표시, 거기 맞죠? 대지권의 표시라 하면 구체적으로 아까 대지권의 종류, 그 다음에 비율, 종류, 비율 이렇게 했습니다. 자, 7번도 같은 문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8번 통과. 9번 예 보시죠. 자, 전유 부분의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 번호 맞죠? 그 다음 이번에 대지권이 있는 경우 전유 부분의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 맞죠? 그 다음 3번 한동 건물의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맞습니다. 4번 대지권이 있는 경우 한동 건물의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맞죠? 3, 4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 5번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경우 한동 건물의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 자 대지권이라는 뜻 또는 취지는 건물 등기 기록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등기 기록에 해당구 상란을 했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나옵니다. 쭉 넘어가시죠. 이제 11번 보시죠. 11번은 각종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증명서 즉 우리 등기 기록은 등기 기록, 지금은 등기 기록이라죠. 옛날에 등기 부라 하는데 이 등기 기록은 누구든지 그 수소를 내고 열람을 또 할 수 있고 또 발급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인이 만약에 대리인이 그 발급이나 열람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하는 틀렸죠. 위임이 필요 없다. 뭐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이 한다고 해서 뭐 아는 것도 아니고 위임장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 함정으로 대리인이 만약에 열람하거나 또 발급을 받을 때는 위임장이 있어야 된다 하면은 틀린 지문이죠. 우리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누가 발급하든 열람하든 얼마든지 대리인이 위임장 없이도 할 수 있고, 자 그렇지만은 신청서 그리고 신청서나 기타 부속 서류들, 자 신청서라든지 기타 부속 관련된 서류들은 이거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이해관계인만 관계인만 열람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다. 이해관계인만 할 수 있고, 그것도 또 등기관의 보는 앞에서 어떤 변조라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등기관의 면전에서 해야 될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이 부속서류라든지 이런 것은 법원의 촉탁, 즉 법관이 재판하는데 증거자료라든지 또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을 때는 등기소 밖으로 반출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러나 등기 기록 이거는 아무리 뭐 천재지변 이런 거 아니고는 반출이 안 된다는 점. 이것이 시험에 꼭 좀 지문상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인지 등기 기록인지를 잘 보시고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혼동되면 안 돼요. 자, 이것도 자주 나오니까 꼭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각종 증명서 발급입니다. 거기 129페이지에 12번에 뭐 인터넷을 통해서 방금 그 등기 기록하는 거, 등기 기록 줄 치시고요.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가 아니에요. 등기 기록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무인 발급기에 의한 거는 일부 증명은 할 수 없죠. 자, 13번에 보시면은 각종 증명서 발급이 있는데 5가지 증명입니다. 우리 초본하면은 일부를 말하고 등본은 전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등본은 2가지죠. 1번과 2번은 등본인데 말소사항 제외가 아니라 말소사항 포함이다. 그리고 1번이 틀린 걸로 체크를 하시고 제외가 아니라 포함. 그 다음에 현재 유효사항 등본 역시 전부 증명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증명은 3가지, 초본은 3개입니다. 거기 지분이 1에 관한 것들죠. 그런데 우리 인터넷이나 무인 발급기에 의해서 발급은 전부 증명에 대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고 일부 증명은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본은 발급받는데 초본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시고
14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 방금 말씀드린 같은 문제, 인터넷을 위한 열람이나 발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5번 별표 놓으시죠. 자, 15번 별표 3개. 등기부하고 대장하고 관련된 거는 자주 거기 시험에 또 응용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 보시죠. 우리 항상 부동산을 취득할 때 원시 취득하고 그 다음에 승계로 취득하고 할 때는 먼저 대장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후에 보존 등기를 한다는 점, 요걸 기억하셔야 되고, 지적보에서도 많이 출제하니까요.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일 때는 먼저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은 후에 즉 지적소관청이나 또 각종 그 세무서에서는 통지를 받아가지고 후에 대장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의 그 표시, 부동산의 그 표시인 지목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사실관계들은 표접이 하게 되죠. 이거는 대장이 우선한다. 대장이 우선하고, 대장 우선, 대장을 따라. 그 다음에 권리자, 소유권자, 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소유권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우선한다는 점. 등기가 우선하죠. 따라서 대장하고 등기하고의 사실관계, 즉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실이 불일치한다면은 이때는 대장소관청에서 관할 등기소에다가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다르다, 지목이 다른다 이렇게 알려주면은 등기관은 또 토지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에게 이때 그 변경 등기를 경정 고쳐야 되죠. 하라고 통지해줘야 되죠. 자, 원시적 일부 불일치는 뭐 경정, 후발적 일부 불일치는 변경, 두 가지 되죠. 그 다음에 소유권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를 기초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하고 대장에 있는 소유자하고 불일치한다면은 등기를 기초로 해서 대장을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요거 꼭 좀 기억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거기 15번에 1번은 토지 소유권의 이전 등기가 완료됐을 때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지적공부소관청에다가 또 통지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고쳐주시고, 또 세무서에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건물의 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1개월 이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되죠. 변경 등기. 이때는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과태료는 부과 X. 작년까지는 저작년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했었습니다. 그날 삭제가 됐고요. 그 다음 3번에 등기기록과 대장상 부동산의 표시고죠. 부동산의 표시. 자, 부동산의 표시가 즉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다른 그 등기를 기초로 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등기를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을 기초로 해서 정정을 해야 된다. 또 다른 등기 신청할 수 없어요. 안 받아줍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에는 대장 등본, 부동산 표시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된다. 그 다음 등기 기록과 대장상 소유자가, 자, 소유자 줄치죠.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거는 등기 기록을 기초로 해서 정정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 등기 절차 총론해서 1번 지문 또 25회 때 기출됐는데 여러분 지문만 딱 보시더라도 주눅이 들어서 이거 뭐 문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차근차근히 문제를 풀어나가시면은 풀리게 되죠. 자, 우리 등기를 이제 그 보존 등기 같은 경우에는 원칙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자, 보존 등기는 의무 아님, 원칙 의무 아니다. 그렇지만 단 양도시, 양도시는 보존 의무사항이다. 의무이다. 이때 언제부터 그러면 60일 이내에 해야 되느냐? 의무 60일이죠. 60일 이내에 보존기 해야 되는데 이때 그럼 양도시는 보존기 그 계약 당시에 그 등기 가능하면은, 자, 보존기 가능한 경우와 보존기 불가능한 경우로 아까 두 가지로 이해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양도시 보존기 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을 한 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다음에 그 계약 체결할 당시에 보존 등기를 할 수 없었다면은 이때는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해야 된다. 자, 원칙은 우리 보존 등기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렇지만은 양도할 때는 보존 등기를 해야 된다. 그 대신에 계약할 당시에 보존 등기 가능하면은 계약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다음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셨죠. 그다음 이전 등기. 자, 이전 등기도 의무사항이죠. 이거는 유상일 때는 그다음 무상. 유상일 때는 즉 매매죠. 매매는 반대급부 이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때 반대급부라 하면은 잔금이죠. 잔금을 치르고 60일 이내에 해라. 그렇지만 무상은 증여죠. 증여. 그러면 이 증여 같은 경우에는 공짜인데 무상인데 이거는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증여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효력이다 하면 이때 효력이라 하면은 우리 민법 총칙에서 부관으로 정지 조건 또는 시기부 기한으로 우리 가등기 할 때도 마찬가지 정조건 또는 시기부로 부관을 붙이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조건이 성취되면 내 등기 넘겨주겠다. 증여하면서 즉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시면은 증여를 넘겨드리겠다 하게 되면은 이전 등기 공인중개사 합격자로 이제 발표하면은 그때 등기를 이전해드릴 의무가 발생하죠. 그렇지만 불합격해 버리면은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다음에 시기는 뭐 예를 들어서 2019년 12월 31일 날 등기 넘겨주겠다. 2019년 12월 31일은 분명히 도래해요. 그때가 이제 시기 기한이 도래하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등기 넘겨줄 의무와 또 권리는 발생한다. 그때 효력이 발생한 날이다. 이렇게 보시죠. 가등기도 마찬가지. 정지 또는 시기다 해야 정답이지. 해제나 또는 종기다 하면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시험에 가등기 시도 요것도 이때부터 부관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기본으로 이해하시고 그 문제를 한번 접근하죠. 자, 1번에 갑과 을은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맞죠? 효력이 발생한 날. 그다음 2번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신청 기간 내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원인된 계약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그렇죠? 계약 자체는 유효하죠. 원인인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우리 등기 청구권은 10년가니까 얼마든지 등기 10년 이내에 등기를 해가면 되죠.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렇죠? 우리 계약 해제에 의하여 또 취소에 의하여 무효에 의하여 말소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났죠. 그래서 우리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 시효에 걸리고 말소 청구권은 소유권이가 말소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말소 청구권하고 이전 설정 청구권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그 다음 3번. 자, 갑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을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증여계약의 체결일이 보존기 기간의 기산일이다. 자, 거기 증여. 자, 갑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자, 증여 보존기를 자, 보존기 의무입니다. 보존기 의무. 이전 등기가 아니고 보존기입니다. 자, 그러면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양도 안 하면은 보존기 안 해도 관계없죠. 그렇지만 이제 증여를 하게 되니까 을식이한테 증여로 하게 되면은 이 보존기 할 의무는 계약할 당시에 보존기 할 수 있었으면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기 해야 되고 불가능하면은 보존기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입니다. 고로 3번은 증여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면 되죠. 그죠? 맞는 답이 되죠. 거기 계약, 증여계약 체결한 날, 증여계약. 근데 을시기가 이전 등기해가는 거는 언제부터냐? 을시기가 소유권자 갑시기에 보조등기 의무는 이 증여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을시기, 갑시기가 보등기 했으면은 이걸 을시기 앞으로 이전 등기해 가야 될 의무는 일단은 증여니까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즉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하면은 그때부터 60일 이내에 을시기 앞으로 등기 이전해 가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그 이해됐습니까? 갑이 증여자잖아요. 그죠? 갑이 신축 건물에 대하여 을시기한테 증여를 할 때 증여 안 하면은 보등기 안 해도 관계 없어요. 매도나 증여 안 하면은. 그렇지만은 양도시에는 보존등기를 해야 된다. 이때 보존등기는 계약할 당시에, 계약 증여계약이든 매매계약이든 계약할 당시에 보존등기 할 수 있었다면은 계약을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고 기산일이 되고, 그 다음에 보존등기 할 수 없었으면은 보존등기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다. 그 다음에 을시기가 등기 넘겨갈 의무는, 자, 갑시기에서 을시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보등기 아니라 이제 이전 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가야 될 의무는 유상일 때에는 반대급부를 이행한 날, 즉 매매 같으면은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기산해서 60일 이내에 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증여 같으면은 공짜니까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 날, 즉 을시기 앞으로 등기 넘겨가야 될 이전 등기는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다. 이해됐습니까? 자, 보등기 해야 될 의무하고 이전 등기 해가야 될 기산점, 기산일하고는 꼭 구별하셔서 요걸 꼭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거로 정리를 하셔서 대변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5번 해보시죠. 자, 5번 보시면은 만일에 갑이 을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였다. 자, 매도 유상입니다. 매도하였다면은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가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기간의 기산일이다. 틀렸죠? 잔금이죠. 5번은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되게 된다. 고로 틀렸죠. 우리 계약을 한 날로부터 하는 거는 보존 등기에 할 의무입니다. 보등기 의무는 매도자가 아직 보등기 안 한 상태에서 팔거나 또 증여를 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자, 보존 등기를 해야 될 의무의 기산일하고 이전 등기 해가야 될 기산일하고 구별해서 꼭 요거 정리를 시험에 또 자주 출제되니까 네. 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